중국 진시황릉 발굴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인데요. 기원전 221년에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을 한 인물이에요. 자, 여기 지금 진시황인데 독재자냐 아니면 뭐 정말 위대한 황제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건 확실해요. 오늘날의 중국을 중국으로 만든 인물은 맞아요. 중국이 지금 슈퍼파워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 큰 대륙이 한 나라잖아요. 이게요.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냐면요. 유럽 대륙을 우크라이나 포함해가지고 러시아 빼고 다 들어서 던지면 중국 안에 들어가요. 지금 유럽처럼 여러 나라로 쪼개졌죠. 산동공화국, 절강왕국, 리퍼블릭 오브 무슨 뭐 광동 쪼개졌죠. 지금의 중국이 없어요. 중국이 지금 G2가 된 건 뭐냐면 계속 한 나라로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그 큰 대륙이. 차이나라는 명칭도 친, 그 진나라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 번 쪼개진 적도 있어요. 뭐 5호 16국, 뭐 5대 10국, 위진 남북조. 중국인들 마인드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쪼개지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한 왕국으로 통일돼야 된다는 그게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한 나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왜 진시황이냐? 이 양반이 있었던 나라가 진나라예요. 시작하다 할 때 시예요. 황제란 표현을 이 양반이 처음 만들어요. 자, 이게요. 춘추 전국 시대 때 중국 사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고대 왕조 세 왕조가 있어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사마천이라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중국 최초의 방대한 역사책 사기라고 있어요. 사기 치지 말라 할 때 그 사기가 아니라 이 사기에 보면 그 하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하왕본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하나라가 실체가 있던 것 같은데 유적이 발견이 안 돼요. 이게요. 하나라가. 근데 상나라부터는 유적이 나와요. 구글 띄워주십시오. 이게 상나라의 갑골문이에요. 거북이 등껍질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등껍질 아닙니다. 배예요. 배. 그러니까 이 상나라가 때 문자가 갑골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중국인들이 현재 쓰는 한자의 시작이에요. 지금 한자는 복잡하잖아요. 이게 상형문이기 때문에 그림 모양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한 2000년 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뭐 더 되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모양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게요. 요게 청나라 말기에 발견이 돼요. 일단 이걸 상나라에서 왜 만들었냐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교 이런 거 아직 없었어요. 굉장히 점을 보는 거를 좋아했던 때인데 심지어 내일 비 오나 안 오나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이것도 다 점을 봤어요. 어떻게 보냐? 거북이를 산채로 이거를 구우면 안 되고 죽은 거북이의 이거 배 부분을 뗀 다음에 여기에 글을 적어요. 내일 비 오니 안 오니 숭구리당당 송당당. 그런 다음에 이거를 불에 지져요. 그리고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풀이를 한 거예요. 점치다 할 때 점 복자 있잖아요. 이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린 상형 문자예요. 배가 쫙 갈라지는 모습이요. 이왕 이거 얘기하는 김에 더 합시다. 그 당시에 점 보는 사람도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기누설이잖아요, 이걸요. 그러니까 천기누설을 했기 때문에 돈 좀 주시오. 이 사람한테 내가 부채가 졌다, 채무가 있다 해서 돈을 줘요. 그래서 점 보고 내 채무를 갚는다고 해서 그것이 점복자 이거 써가지고 복채예요. 우리 복채 준다고 할 때 이거 어디서 이걸 여러분 들으시나 이거를요. 요거는 근데 이게 발견돼요. 청나라 말기에 몸이 안 좋을 때 거북이 뼈를 갈아서 고아 먹으면은 뭐 효염이 있다고 해가지고 갈아 먹고 했는데 청나라 말기에 한 그 고고학자가 그 의원에 갔는데 거북이 배딱지 맞는데 이상한 뭐 글이 있는 거예요. 잠깐만, 덩이샤 중국말로 잠깐만. 랑워 칸칸 내가 좀 보자. 제가 HSK 4급이 있습니다. 랑워 칸칸 좀 보자. 보니까 글이 적혀 있는 거야 이게. 잠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상나라 때 그 기록에만 있었던 갑골 문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건강했으면 아마 존재 안 했을걸요? 발견 못했을 거예요. 하여간 이 상나라도 무너지고 이제 주나라라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당연히 상나라 유민들은 탄압을 했겠죠. 탄압을 한 상나라 유민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요. 야, 저 장사하는 사람 누구냐? 상나라 사람이다 해서 만들어진 표현이 상인이에요. 우리 뭐 팔다 할 때 상인. 상나라, 이제 참. 주나라가 이제 시작이 돼요. 주나라는 그때부터는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 주나라에 기원전 770년에 주유왕이라고 등장합니다. 주유소 왕이 아니라 주나라의 유왕이에요. 포사라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안 웃어. 뭘 해도. 유왕은 자기 애첩인 포사가 한번 웃는 게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별의 별짓을 해도 안 웃어요. 근데 여긴 지금 주나라가 쪼개진 후의 상황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가 그 주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전체에. 이 주나라에 이쪽 서쪽에서 견융이라는 이른바 유목민족이 쳐들어와요. 근데 쳐들어온다고 오보가 나는 거예요. 봉화를 올렸겠죠. 그 당시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요. 그 주나라의 여러 이제 지방 제후들, 지방에서 방귀정 끼고 있는 사람들이 주나라의 수도에서 주나라 왕이 SOS를 치면 와서 도와주는 그 시스템이었거든요. 봉화가 올라오니까 제후들이 달려가요. 와, 우리 왕 큰일 났다. 가보니까 오보예요. 뭐야 이거? 그래서 가는 모습을 보고 포사가 픽 웃었네. 이 모습 뭐야? 포사가 웃었어? 봉화 올라오고 저 당황하는 제후들 보고 이때부터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냥 봉화 올리는 거예요. 그럼 또 제후들이 달려가. 근데 가면 또 포사가 까르르 웃고 있고 제후들은 야, 확 그냥 아우 실제로 견융이 쳐들어와요. 당연히 또 봉화를 올렸겠죠. 제후들이 야 포사 또 웃겠다 야. 많이 웃으세요? 안 가요. 거짓인 줄 알고. 진짜인데. 견융이 주나라 수도를 거의 함락을 시키고 주유왕 죽임당하고 포사도 죽어요.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이제 제후국이 몰려와가지고 견융을 몰아내 주거든요. 그때부터는 제후국이 주나라 왕실도 이거 별거 아니네. 당시에 그 수도가 그 지금의 서안이었거든요. 근데 서쪽을 보면 서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기 쉽고 하니까 더 동쪽에 있는 지금의 낙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때를요 주나라가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동주시대라고 해요. 이때부터는 제후국이 야 오랑캐 무서워서 수도로 옮기는데 무슨 주나라냐고. 야 너 일로 와봐. 너네 옛날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어. 한번 덤벼봐. 그때부터는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 상황이 들어갑니다. 요때는 춘추시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요 시대를 기록한 책이 공자가 쓴 춘추라는 책이에요.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하는데 춘추시대는 그나마 나이스했어요. 주나라 왕실, 껍데기밖에 없는 주나라 왕실을 그래도 왕실하고 약간 모양새로 챙겨줬어요. 이렇게요. 나이스하게. 그러다가 진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진시황이 통일하는 그 진나라가 아니라 다른 한자, 다른 진자예요. 세 나라로 쪼개지고 지그들끼리 이제 그 집안 싸움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캘리포니아, 뭐 텍사스가 다 독립한 거예요. 이게. 미국이 저렇게 내전을 벌여? 야, 미국 눈치 이제 볼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한번 싸워보자. 러시아, 야, 덤벼! 이때부터는 주나라고 모시고 네 진짜 개판으로 싸웁니다. 이때를 전국시대라고 해요. 전쟁할 때 전자, 전국. 이것도 왜 전국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유향이라는 학자가 요 시대를 또 역사책으로 엮어요. 그 책 이름이 전국책이에요. 요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춘추 전국시대를 다 통일하고 눈 깔아 한 것이 기원전 221년에 이분 진시황이에요. 전국시대의 마지막 상황이에요. 그 통일 직전에요. 이거를 전국칠웅이라고 합니다. 영웅할 때 웅자예요. 전국에 7개의 강력한 나라가 있다고 해서 제초연 조한 진 이렇게 7나라거든요. 이렇게 외우는 것도 조금 바람직하진 않지만 춘추 시대 때는 오패라고 해가지고 패권국가 5개의 강대국이 있었어요. 춘추 오패 전국 칠웅. 그러니까 춘추 시대 때는 5개 국가, 전국 시대는 7개 강력한 강대국 이런 식으로. 춘추 시대 때 그 5개 국가가 오월초제진 5개 나라거든요.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너 건강검진 약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 제진 받을 거야? 오월초제진. 전국 칠웅 같은 경우에는 제초연 조한위잖아요. 제초를 하기 위해서 무슨 연기를 샀어요. 팍 피우면 연기가 막 나. 어때? 조한위? 제초연 조한위? 웃죠? 오래 간다니까 이거. 조한위? 진. 자, 이 진나라가요. 위치를 봐봐요. 어디 있습니까? 가장 서쪽에 있죠. 위치가 정말 안 좋아요. 여기가 사막이에요. 산악지대고 5개 있어요. 통일할 위치가 안 됩니다. 봐봐요. 초나라 같은 거 봐봐. 지금 이 비옥한 양쯔강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나라? 제나라는 지금 산동마도 칭따오 맥주. 좋죠. 진나라는 저 변두리 변방국가예요. 저 나라가 어떻게 통일할 수가 있었냐? 그 난장판의 시대잖아요. 춘추전국이요. 그래서 이 난장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제자 백가라고 해요. 제자 간단하게 말해서 스승님이에요. 100개의 가문들이 있다. 여기서 100은 정말로
100개가 아니라 그만큼 많다. 여기 등장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공자는 이 제자백과 가운데서 다 됐고 이런 그 혼란은 유교와 충효로 통일해야 된다. 그 노자와 장자는 다 필요 없고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도가 사상이요. 별의별 이론들을 다 내요. 요 진나라는요 뭘 믿었냐면 법가 다 필요 없고 법대로 하자. 이 진나라는 하도 못 살아가지고 사마천이 쓴 그 기록에 따르면요 토굴을 파고 살았대요. 진나라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위에 집 문이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땅굴이 있고 이 안에 뭐 사람들이 이러고 살았겠죠. 귀족이 없고 다 거지들이에요. 이런 잘 사는 뭐 초나라, 뭐 제나라 이런 당시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잘 사는 사람 보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 법 따라. 그럼 네가 뭔데? 야, 쟤 끌고 가서 죽여. 근데 진나라 같은 경우는 다 못 사니까 너 이거 해. 예. 너 저거 해. 아유, 감사합니다. 너 공장 실해. 아유, 감사합니다. 공장 좋죠. 된 거예요. 법가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법 이거 지켜. 아유, 지켜야죠. 당시에 상앙이라고 해가지고 이 진나라의 법 시스템을 정착시킨 사람이 여기 보면 위나라 있죠. 이 위나라가 그 당시 선진국이었어요. 여기에서 모든 걸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통하나? 위나라는 선진국인데 법 지켜. 아무리 해도 안 통해요. 이 상황이요. 그래서 진나라에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이거 해. 알겠습니다. 너 저거 해. 아이 고맙죠. 된 거예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상황이요. 진나라에 와가지고 이 법을 어떻게 정착을 시키다가 문 앞에 나무 몽둥이를 놔두고 이 나무를 저기 옮기면 얼마 줄게. 아무도 안 따라요. 설마 이거 옮긴다고 돈 주냐? 그 상황이 얘기합니다. 이건 국법이다. 지키면 준다. 어떤 애가 진짜 들고 믿자 본전이니까 놨던 거예요. 진짜 돈이 나온 거예요. 법 지키면 돈 나온다. 법을 지키자. 법이 여기 자리 잡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법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가 저 전투를 이기면은 얼마 주겠다 해놓고 이긴 다음에 입 싹 닫고 아 나중에 줄게.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진나라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법이니까 전쟁에 참가해서 도망가면 무조건 죽인다. 장수고 누구는 다 죽인다. 단 네가 성을 며칠 안에 점령을 한다든지 적군을 몇 명 죽인다. 머리 수대로 얼마 준다. 며칠 안에 전쟁을 끝마치면 국가에서 얼마 주는 걸 보장한다요. 여러분이 병사하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미친 듯이 싸우죠. 미친 듯이 싸우면서 진나라는 전쟁 머신이 돼요. 이게 통일의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진나라가 얼마나 그 군사 강대국이었냐면요. 1대1로는 못 싸워요. 진나라가 다 이겨요. 진나라 빼고 6나라가 모여 얘기해요. 야, 진나라 쟤들 야, 정말 잘 싸우는데 우리 뭐 방법 없냐? 서로 연합을 해서 때로 싸우자 해서 나온 것이 합종, 연횡 뭐 이런 연합책들이에요. 이때 진나라 한나라하고 싸우기 위해 가지고 이거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여러분 검색해서 보세요. 이런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소양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진나라예요. 당시 진나라예요. 소양강 땡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각자 전국 칠웅이 자기 인지를 왕자든지 다른 나라의 볼모로 보내는 시스템일 거예요. 함부로 못 싸우게. 자, 이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소양왕 지금 진나라 왕이에요. 아들 태자가 있어요. 안국공이라고 다음 왕이에요. 그 안국공의 아들 자초라고 있어요. 얘가 후궁 중에서도 아주 사랑을 못 받는 후궁의 아들이에요. 누군가 왕족을 보내야 돼. 근데 소양왕이 봤을 때 손자들 이리 와봐. 넌 내가 사랑하고 넌 사랑하고 너 사랑하고 너 더 닮았고 넌 나랑 손금이 비슷하고 넌 나랑 혈액형이 뭐 AB형이랑 똑같고 좋아. 근데 자초 넌 내 손자 맞니? 손자 맞습니다. DNA 검사 해볼까? 너 인질로 가. 해가지고 자초라는 이 친구를 조나라로 인질로 보냅니다. 얘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조나라에 가 있던 자초가 나는 죽었구나.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아유 진짜 우리 아빠가 진짜 아우 하고 있는데 조나라의 어떤 상인이 와요. 여불위. 내가 했던 사업 가운데서 난 손해보는 투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요. 관상을 잘 봤어요. 자초를 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얘가 뭔가 될 애야. 저기 너 뭐 지금 진나라 왕의 손자라고 인질로 와 있다면서 돈 있냐? 돈 없어가지고 밥도 못 사 먹고 있어. 내가 돈 줄게. 내가 너 지원해 줄게. 나랑 손잡자. 짜장면 꼴빼기 사줄게. 가자. 여부리는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장사 안 해요. 딱 봤을 때 얘는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자초가요. 자초를 다음 진나라의 왕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소양왕이 지금 왕이고 태자는 안국공이에요. 안국공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자초예요. 근데 다음 왕 안국공에는
화양 부인이라는 정실 부인, 지금으로 치면 조선으로 치면 중전 마마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 여기에 여부리가 접근합니다. 부인, 그래도 양아들 하나 한번 만드시죠. 효도 좀 받고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당신 남편 후궁들 많고 아들 많은데 이 아들들이 다 엄마들이 쟁쟁한 엄마들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양자로 데리고 와봤자 화양 부인 효도 받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양자로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조나라에 가 있는 자초라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불쌍해요. 제가 맨날 화양 부인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화양 부인 보고 싶은 화양 부인. 쟤를 양아들로 들이면 진짜 효도할 겁니다. 아니 내가 보증한다니까 여부리가. 화양분이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 효도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효도를 한 거예요. 이름을 바꿔요. 원래 이 자초 이름이 영이인이에요. 성이 영씨고 이름이 이인인데 자초라고 바꾼 이유가 뭐냐면 화양 부인이 초나라 사람이거든요. 난 초나라의 아들입니다, 엄마. 이름은 영이인 빼버리고 저는 초나라의 아들 자초로 이름을 개명하겠습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효도를 해요. 안국공, 자기 남편을 설득해요. 아무리 봐도 여보, 저기 다른 아들들 다 뭐 야망이 있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삐리삐리삐한데 지금 제 양아들 이 자초, 이름까지 자초로 바꿨어요, 개명을. 얘를 다음 왕으로 좀 어떻게. 안국공은 화양분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 당신이 뭐 그렇게 한다면 그래, 너 내 다음 왕 해. 여부리의 작전이 성공된 거예요, 지금요. 다음 왕이 보장됐어요. 이제 소양왕이 죽고 안국공이 진나라의 왕이 되고 사흘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나라의 인질로 가 있다가 여부리가 작업을 해서 들어온 옛날 이름 영이인, 지금 개명 이름 자초가 왕이 된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초가 인질 생활할 때 여부리의 애첩이 있었거든요. 조희라고. 이뻤나 봐요. 반했어. 그래서 여부리님 소개팅 좀 해주세요. 여부리는 무조건 다 줘야 되거든요. 얘 자초를 잡기 위해서. 그 자기 애첩을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나랑 헤어지고 쟤랑 사겨 해서 자초와 사귀게 만들어요. 문제는 그때 이미 이건 설이에요. 설 중에 하나가 조희가 여부리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자초의 여인이 돼가지고 진나라에 온 다음에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모론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진시황이거든요. 이름은 영정이에요. 성은 영씨고 이름은 정이요. 아이의 친아빠가 자초가 아니라 여부리다라는 설이 아직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어린 영정이 편의상 진시황이라고 부를게요, 지금요. 진나라의 왕이 돼요, 진시황이요. 그러면 조희는 뭐가 됩니까? 태후마마가 되지 않습니까? 왕의 엄마니까. 근데 이 태후가, 조희가 옛 남자친구의 어떤 여부리를 못 잊은 거예요. 밤마다 찾아가. 여부리, 부리. 그러다 보니까 여부리는 겁이 난 거야. 우리 관계가 들통나면 안 돼, 이거. 태후마마, 왜 이러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노예 아니에요? 노예라고 하는 건장한 마님! 젊은 사내를 붙여줘요. 너 저기 조희 마마랑 사귀라고. 그래가지고 이 노예와 조희 사이에서 아들이 또 2명 태어나요. 이제 노예가 슬슬 다른 꿈을 꿔요. 아니, 조희 지금 내 여인? 이 낳은 진시황도 지금 왕이 되는데 내가 낳은 내 아들은 왜 왕이 될 자격이 없냐? 내 아들들을 왕으로 만들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펼칩니다. 진시황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소문 다 듣고 있었어요. 내가 사실은 여부리의 아들이고 지금 노예라는 우리 엄마가 이상한 남자 지금 이대근 씨 같은 거 만나고 있고 하는 걸 다 듣고 있는데, 이대근 씨가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나를 날려버리고 왕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노예 죽이고, 엄마는 못 죽이고 귀양 보내고, 이 모든 걸 다 작전했던 여부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정사에 남긴 얘기예요. 진시황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놈 같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여부리는 건국 공신이기 때문에 살려준다. 살려줘요. 어린 진시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각계격파 1대1로 싸우면 진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어요. 이건요, 전쟁 머신이에요. 그러면서 기원전 221년 나이 30대 후반 때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해요. 이게 아직까지도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중국은 하나다, 그 마인드예요. 30대 후반이라면 뭐 하셨습니까? 이 양반은 대륙 통일했어요. 저는 뭐 삼겹살을 쏘죠 뭐. 네. 근데 이 양반이 왜 인정을 해줘야 되냐면, 통일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통일한 다음에 모든 걸 다 표준화 시켜버립니다.
전국의 7개의 국가들 다 쓰는 말 달랐고 문자 달랐고 도량 시스템 달랐고 도로폭 다 달랐고 다 달랐어요. 외국이니까 이거를 하나로 다 통일해요. 한 문자, 한 언어, 한 도량 시스템, 한 화폐, 한 도로 길이. 지금도 진시황이 뚫은 도로가 아직도 중국에 있어요. 지금도 차들이 다녀요. 그만큼 잘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진시황이 왜 시황이냐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왕이었어요. 근데 나는 중국 대륙을 다 통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 가지고는 난 그 타이틀이 성에 안 찬다. 다른 타이틀 없냐? 중국 고대 건국사를 보면요. 삼황오제라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이상한 이런 존재가 등장을 해요. 이 황은요. 한자 보면 임금황자예요. 3명의 황. 오제, 5명의 제. 이 제도 임금제자예요. 이 양반이 예전에 우리 건국 신화에 삼황오제라고 있지 않느냐? 그 황이 무슨 황제냐? 임금황자입니다. 오제할 때 쟤는 무슨 제냐? 임금제자입니다. 나 2개 짬뽕 시킬래. 황제.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황제란 타이틀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나라 출신으로서 처음 시작했다. 황제란 표현을. 그래서 진시황이라는 타이틀을 처음으로 씁니다. 근데요. 진시황이 통일한 이 진나라가 얼마 못 가요. 10몇 년밖에 안 갑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건 맞는데 진나라는 잠깐 한 10년 있다가 사라져요. 한번 통일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초한지 카오스가 벌어집니다. 유방과 항우가. 그런 다음에 파이널 승자가 누구냐? 한고조 유방이 세운 한나라잖아요. 이건 거의 400년 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진나라가 중국의 시작은 맞긴 맞지만 자기들의 정체성은 한나라에서 찾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한족이라고 부르고 쓰는 글자를 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시황은요. 거의 도교 쪽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이 도교에서는요. 동쪽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왜냐면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안 궁금하셨습니까? 그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찾으러 동쪽으로 사람들을 보내요. 남쪽으로 보내면 더 쉽죠. 홍콩 근처에 약초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동쪽으로 보냈을까? 도교에서는 동쪽이 더 신성시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산동반도 있죠. 여기 산동반도. 산동반도 위에 가면 진시황이 마차를 타고 있는 청동상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요. 왜냐면 그 서복이라는 인물을 동쪽으로 가서 불로초를 갖고 와라. 그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서복이 산동반도까지 와가지고 중국인들의 믿음에 따르면은 연태에서 배 타고 출발을 했대요. 동쪽으로. 갔다가 안 와요. 불로초가 어딨어 솔직히요. 서복이 얘기를 합니다. 그 진시황 앞에서. 제가 불로초 갖고 올 테니까 어린 여자아이 몇 명, 남자아이 몇 명, 금 얼마, 선박 몇 척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왜 필요해? 배 한 척만 있으면 되죠. 자기는 그때부터 국제 사기 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얘를 데리고 다른 나라 어디 땅 가서 지나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놀랍게도 제주도 서귀포에 도착을 해요. 서귀포란 이름 자체가 이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서귀포예요. 지금도 정방폭포 있죠? 그 앞에 가면 중국풍 건물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야 유커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 중국 휴게소가 여기 있네? 아니에요. 그 서복 박물관이에요. 서복이 서귀포에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복 박물관을 거의 만들어요. 근데 서복이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곳이 2군데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서귀포고 하나가 큐슈예요. 일본 후쿠오카 밑에요. 거기 보면 지금도 서복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큐슈에 정착한 것 같아요. 이 서복이라는 국제 사기꾼이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휴게소에서 급여 한번 받고 큐슈에 도착해서 그 당시만 해도 큐슈 기원전 221년이니까 일본은 아직까지 석기 시대였거든요. 애들 데리고 왔으니까 그때 자기들이 서복이 나라 만들었어 거기요. 이렇게 불로초에 집착을 했던 그 진시황이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중국 서안에 지금 서안에다가 자기의 집권하자마자 만들어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궁전과 도시 그대로 지하 도시로 만듭니다. 왜? 자기는 죽어서도 그 안에서 왕하려고요. 황제하려고요. 근데 이게요. 지금 중국 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어요. 산이에요. 산. 요거요. 이게 이 진시황릉? 아직까지 발굴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사람이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발견했냐면 요게 발견됐습니다. 1974년도에 중국 서안에 있던 한 농부가 우물 판다고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턱 사람 진흙으로 만든 사람 머리가 나오네. 딱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유물인 것 같아서 중국 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파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병마, 군사와 말, 용, 용은 인형 용자요.
이게요 1974년도에 발견돼가지고 다행이에요. 이때가 중국의 문화혁명 끝물이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 중국 대륙에는 오리지널 유물 단 한 개도 없는 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 1945년도에 장개석이 중국 대륙 포기하고 타이완으로 갈 때 싹 다 가지고 왔어요. 진짜 싹 다. 중국에는요 고궁 박물관이 두 개가 있어요. 베이징에 하나, 타이페이에 하나. 자금성은 애칭이고 공식 명칭은 고궁 박물원이에요. 박물관이에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타이페이에 있는 고궁 박물관에 싹 다 있어 거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벌어진 문화 대혁명. 무슨 문화 대혁명이에요. 왕조에 관련된 건 싹 다 부숴버려요. 홍위병이 도끼로 다 자른 거예요. 이거 문화 대혁명 때 발견됐죠? 없어요 이거. 근데 74년도 끝물에 발견돼 가지고 그나마 세이브가 된 거예요. 병마용 들어가면 진짜로 우와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고? 키가 180에서 190 사이의 큰 장신인데 얼굴이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귀 모양도 다 달라요. 실제 사람 모양을 다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발굴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병마용이 발굴됐을 때 얼굴이 사람같이 다 채색이 됐어요. 물감으로. 컬러로. 근데 이게 산소와 접촉하는 순간 달라간 거예요. 이걸 전국이 나중에 프랑스, 독일 기술자를 동원해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 물감을.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남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 뒤쪽 보시면 아직 발굴이 안 된 것이 많아요. 이것도 손 대지 말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이 근처에 어딘가 진시황이 무덤이 있을 것 같다. 74년도 추측이 된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이게요. 이게 분명히 진시황이 만든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 병마용 병사가 들고 있던 칼 가운데 하나가 무슨 글이 적혀 있으냐면 여불위가 승상이 된 후 몇 년 후에 이걸 만들었다 라는 글이 나온 거예요. 이거 진시황과 관련돼 있는 거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1점 몇 킬로 떨어진 곳에 큰 산이 있는데 이게 진시황인 것 같다 에요. 그게 이건데요. 발굴을 못했거나 안 했거나 못 들어가요. 일단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병마용 섣불리 캤다가 지금 물감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 발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후대에게 남기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이른바 그 유방과 그 항우의 초한지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우가 여기 서안에 쳐들어 들어와요. 그런데 싹 다 부숴버려요. 항우는 진시황의 원수였거든요. 야! 역대 진나라 왕 무덤 다 파! 항우가 싹 다 도굴을 했다. 굉장히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커요.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없다예요. 항우가 이미 다 털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안에 들어가면 지하수가 몇 층 더 내려가는 깊은 땅에 거대한 수은의 바다와 강을 만들었다.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화살이 날라온다. 는 걸 자기 사마천의 사기에 썼어요. 이 안에 수은의 바다가 있다. 첫 번째 도굴이 힘들어요. 혹시라도 사마천이 쓴 글이 사실이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화살 날라오고 수은인 바다가 있는데 빠지면 수은 중독이잖아요.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사마천도 과장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 뭐 수은이 뭐가 있냐? 그 당시 수은 만들 능력도 없다. 아니에요. 진시황이요. 불로초 대신에 그 장수비결로 뭘 했냐? 수은을 몸에 바르고 먹었어요. 진짜로. 염원했던 진시황이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50살에 죽어요. 하여간 이게 중국 정부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요 진시황릉 있죠? 이 주변에 체크를 해보니까 일반 지역보다 수은 함량 농도가 체크를 해보니까 20배가 높아요. 이게요. 뭔가 안에 있어요. 이게. 자, 오늘은 이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의 등은 이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화두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